아. 월요일 저녁을 오싹오싹하게 이번 주도 돌아온 꼬꼬 공포 동아리, 우리 회원님들 모든 자리에 작석하셨는가? 후후후후후. 그렇다면 오늘도 꼬꼬 공포 동아리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어. 어딨어? 문을 열어야 돼. 자, 그렇다면 꼬꼬 공포 동아리 오늘도 꼬공동 회원님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렛츠 꼬기요. 흐흐흐흐. 꼬꼬들 안녕. 유등장. 자, 이렇게 돌아온 꼬꼬 공포 동아리. 자, 오늘도 오싹오싹한 저녁을 보낼 준비가 되었는가? 자, 그렇다면 오늘의 테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바로 도시 전설. 도시 전설? 도시 괴담. 도시 괴담이자 도시 전설인 것이지. 아마마마. 인터넷 괴담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괴담인 거야. 인터넷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람들의 입을 타고 해서 전설이 된 그런 오사카 썰들을 가져와 봤지. 그렇다면은 메인 컨텐츠인 도시 전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또 간략한 공포 썰을 몇 가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어. 메인 디쉬를 먹기 전엔 에피타이저가 필요한 거니까. 아니, 부금이 안 무서워졌잖아. 오싹한 부금으로 틀어. 이렇게. 아우, 썰을 풀기 전에 우리 꼬꼬들 일단은 월요일도 정말 고생 많았고, 아니 오늘따라 유가 왜 이렇게 오싹오싹하지? 뭔가 오늘따라 부스에 그 스튜디오에 에어컨을 안 틀어도 뭔가 오싹오싹 춥고, 방송하기 전에도 화장실을 3번인가 4번이나 다녀왔다니까. 너무 뭔가 오싹오싹해. 그래서 뭔가 싸늘해서 여기 이게 보이는가? 유 바보털이 가리키는 유가 퇴마 하고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급하게 부적을 하나 만들었어. 이 꼬꼬 공포 동아리인데 부적 붙이고 시작하는 거. 자, 그럼 마마마. 자, 그렇다면은 메인 DC인 도시 전설을 맛보기 전에 간략한 인터넷 공포썰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어. 유의 목 상태가 호전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좀 차분하게 낭독을 하는 느낌으로 가보겠어. 벌써 갈라지면 안 되는 것인데. 좋아, 그럼 시작하도록 하지. 첫 번째 공포썰. 그날은 우리 언니가 해준 이야기야. 나는 먼저 자고 있었고 언니도 자려고 내 옆에 누우려는 참인데, 내가 갑자기 언니한테 건리로 들어와, 건리, 이러더라는 거야. 참고로 나는 건리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 언니는 그냥 잠꼬대 하나 싶어서 놀리려고 그걸 녹음했대. 그러면서 언니가 뭐? 건? 겨드랑이? 이랬는데 내가 또 건리로 와, 건리가 편해,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점점 잠잠해지더래. 그러다가 언니가 이제 자나보다 하면서 눈을 감으려는데 내가 그 순간
근데 칼은 어디 있어? 이러는 거야. 녹음된 거 듣고 나도 소름 돋더라고. 언니는 그때까지도 그냥 왜? 나 죽이려고? 이러면서 웃었는데 내가 응 이러더래. 그리고는 내가 침대 머리맡 끝으로 위로 올라가듯이 자고 있었는데 언니가 그걸 보더니 야 똑바로 하고 제대로 자 이러면서 내 팔을 잡아당겼는데 내가 언니한테 욕은 안 하거든. 근데 내가 갑자기 언니한테 쌍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오지랖이야 년아 이런 식으로 뭐라 하더래. 그리고 거기까지 녹음이 되어 있었고 언니는 일단 녹음을 끄고 잠에 들었는데 오늘 그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인터넷에 건리를 검색해봤거든. 근데 건리의 뜻이 뭔 줄 알아? 하늘이라는 뜻으로 온 세상을 이르는 말이야. 뭐에 단단히 씌었나 본데? 하늘로 와? 약간 저승으로 와? 이런 건가? 오싹 오싹.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썰. 꼬꼬들 부금소리 괜찮지? 자. 그날 새벽에 자다가 어떤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어. 장판에 손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라고 해야 하나? 튕기는 소리라고 해야 하나? 타타닥 타닥 타닥탁 이런 소리가 되게 빠르게 들리는 거야. 그리고 그 소리와 동시에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듯한 치치치직 치치치직 하는 소리도 같이 들려왔어. 그리고 그 소리가 멀어지다가 가까워지다가 하는데 너무 거슬려서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어떤 여자가 고개를 바닥에 쳐박고 거미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사람이 아닌 속도였어. 마치 빨리 감기를 한 것처럼 말이야. 타닥타닥 소리도 라디오 주파수 소리도 그 여자한테 들려온 거였어. 놀라서 얼어있는데 창밖에서 뭔가 아주 크게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가 고개를 팍 들고 미친 듯이 기어서 창문 밖으로 몸을 구겨넣더니 그렇게 나가서 사라졌어. 그 얼굴이 옆에서 보였는데 얼굴이 없었어. 단면만 남아 있었어. 누가 안면부를 작두로 잘라간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있었던 걸까? 코끼야! 무서워! 개 무서워! 꼬꼬들 손 잡아줘. 너무 무서워. 상상하니까 너무 무섭지 않아? 왜 그렇게 무섭게 말해? 아무래도 공포 동아리니까 오싹오싹하게 유가 연기를 좀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무서웠다니까 다행이구만이가 참. 크크크크크. 이렇게 토크할 때는 또 스위치가 꺼져가지고 원래 이유로 돌아온다는 거. 웃겨. 유 사실 꼬꼬 공포 동아리 공포썰을 낭독할 때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반만 공포썰을 띄워놓고 나머지 반에는 귀여운 걸 띄워놓거든. 저번에는 고양이 사진을 띄워놓고 했는데 오늘은 유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마루는 강지
우리 마루 사진을 띄워놓고 하고 있어. 무서울 때마다 마루를 볼 거야. 마루야, 언니에게 힘을 줘.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콩버섯을 오싹하게 낭독해 보도록 하지. 흐흐흐흐. 아이, 기저귀 차고 올걸. 킁킁. 큰아이가 지금은 9살인데 4살 때 있었던 일이야. 워낙 말이 느려서 걱정이 많았는데 알아서 떼대니까 방언 터지듯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 애기들이 좀 그렇더라고. 말이 느려도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말이 술술 나온다고 하더라고. 나는 열심히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베란다에 널고 있었고, 아이는 혼자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역할놀이를 하고 있었지. 아이가 땡땡아, 너도 잘 좀 해봐 이러면서 웃기도 하고 혼잣말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다 놀았으니까 장난감 청소할까? 하고 아이한테 말을 했어. 그랬더니 아이가 친구들이 더 놀고 싶어 해서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저녁 먹어야 하니까 친구들도 얼른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할까? 라고 얘기했고, 아이의 상상 속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장단을 계속 맞춰줬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전부 죽었기 때문에 집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 머리가 멍해지더라고. 여차저차 장난감을 치우고 밥도 먹고 목욕도 시키고 이제 자려고 아이를 눕혔어. 남편은 그날 야근하느라 퇴근을 못하고 있었고 수면등 하나만 켜고 누워 있었는데 대뜸 아이가 한마디 하는 거야. 엄마 발 있는데도 친구가 누워있으니까 발로 차지 않게 조심하세요. 친구들이 땡땡이를 발로 찰까봐 걱정돼서 엄마만 보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아이를 들쳐안고 차키만 들고 친정에 내려가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 도착하자마자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발 빨리 좀 와달라고 그렇게 울고, 나중에 남편이 조용히 아이에게 그 친구들은 이제 또 안 오냐니까 말해주기 싫다고 하더래. 근데 아이가 말하기를 그때 왔던 친구들은 5명이라고 하더라고. 그 아기들 있잖아. 성인이 되기 전에 아기들 어렸을 때 영안이 더 잘 열려있다고 하더라고. 유가 이런 공포 관련된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막 찾아보거든. 근데 어린 아이들일수록 귀신을 더 잘 본다고 하더라고. 정말 때묻지 않고 순수해서 그런 걸까? 맑은 영혼이니까 그만큼 헛것도 더 잘 보는 거지. 영혼이 맑으니까 그분들, 이제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분들한테도 그 반짝이고 맑은 영혼이 눈에 띄어서 애기들 눈에 더 이렇게 아른거리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네. 무서워. 물 한 잔 마시고. 어떻게 오싹오싹 잘 듣고 있는가? 안녕 꼬꼬. 우리 또 새로운 꼬꼬 공포 동아리 멤버가 오셨구만. 히히히.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썰을 낭독한 다음에 오늘의 메인 컨텐츠인 도시 괴담, 도시 전설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어. 자, 그렇다면 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부모님이랑 저랑 새벽 1시쯤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삥당. 아파트 초인종이 인터폰 형식이라 문 앞이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터폰으로 누가 이 시간에 방문을 했나 싶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웬 중년 아주머니가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순간 너무 섬뜩해서 부모님과 저는 동시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제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밖에선 큰 소리로 제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도 몇 번이나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우리 가족 전부 너무 무서워서 그냥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여서 한 10분 뒤에 제가 다시 문밖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화면엔 여전히 똑같은 자세로 아주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불도 센서식이라 어두울 텐데 말이죠. 아, 이거 소름 돋아. 이거 진짜 무서운데? 사람이 제일 무서워 진짜. 이거 생각해봐봐.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무서워져. 유가 막 집에 혼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서 이렇게 인터폰을 봤더니 웬 허공을 쳐다보면서 아주머니가 서 계시는 거야. 누구세요? 해도 말도 안 하고. 맞아. 유도 귀신은 보지는 못했고 가위에 눌리느라 소리 정도만 들어봤는데 사람을 통해서 공포를 느꼈던 경험은 유가 이제 꼬꼬공포 동아리에서 여러 가지 현실 공포썰을 풀었었잖아. 그거 말고도 여러 공포썰이 있는데 그 정도로 유도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섭지 않나 하는 거에 동의를 하는 바다. 왜냐면은 사람은 이렇게 직접 닿을 수 있잖아. 몸에 뭔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워지는 그런 공포 썰이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유가 겪었던 썰을 살짝 푼 다음에 메인 디쉬로 넘어가도록 하겠어. 오늘 풀 거는 되게 좀 간략한 폴터가이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가져와 봤어. 의식해서 무서운 걸 수도 있는데 진짜 오늘 가져온 건 굉장히 라이트하다는 거. 안 무서워. 자, 첫 번째는 그게 폴터가이스트라고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꼬꼬 편안해졌어. 많이 무서웠구나. 이제 유가 오싹하게 말을 이제 안 하니까 이제 좀 환기시킬 겸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 진짜 폴터가이스트는 대부분 해외에서 많이 보이잖아. 해외에 막 CCTV에 그 유명한 거 있잖아. 회사 사무실인데 그 CCTV에 막 의자가 막 저절로 막 빠지고 사무실 서랍장이 막 열려가지고 A4 용지 서류 같은 거 막 휘날리고 유가 그걸 봤었거든. 너무 무서웠는데. 자, 아무튼 시작을 해보자면 이것도 예전에 몇 년 전 일인데 유가 그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했잖아. 아무래도 유독 그 직장 계속 썰을 풀고 있던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유독 특이한 일들이 좀 많았는데 이게 휴게실에서 쉬고 있을 때 일이었어. 원래는 휴게실에 우리 전용 휴게실이 따로 있었거든. 우리 부서 휴게실이. 그래서 유는 막내였으니까 쉬어도 언니랑 해서 이렇게 2명, 유 포함 2명이 이렇게 쉬는 형식이야. 운 좋으면 3명이 쉴 수도 있고. 근데 또 1명 혼자서 쉴 수 있는 시간도 종종 있단 말이지. 그날은 유가 혼자 휴게실에서 1시간 정도 쉴 수 있는
그런 타임이었어. 유는 그때도 잠이 많아가지고 휴게실에 그 소파가 있었는데 불을 끄고 자기에는 혼자니까 무서워가지고 옆에 언니랑 같이 쉬면 모를까 불을 켜고 소파에 쭉 누워서 발을 쭉 핀 다음에 누워 있었거든. 근데 이제 유니폼을 갈아입을 수 있는 락커가 휴게실 안에 비치가 되어 있었어. 근데 그 락커가 천장 벽에 끝까지 닿는 게 아니고 공간이 좀 남아 있었거든. 이제 거기에 우리가 안 쓰는 것들을 좀 위에 올려놨었어. 거기에서 이제 그 모자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모자를 되게 정갈하게 올려놔가지고 이게 그냥 막 떨어지거나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유가 그 모자가 있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핸드폰을 좀 하다가 아 이제 좀 잘까 하는데 갑자기 그 진짜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 막 피사의 석탑처럼 그냥 옆으로 넘어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근데 모자 하나가 대뜸 바닥에 쿵 떨어지는 거야. 그게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지. 휴게실이 다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뭐 바람도 안 불고. 이것도 잠깐만. 또 이러네. 아우 이 부금이 짧아갖고. 자, 유가 이것도 준비했어. 학교 계단 부금이야. 자, 학교 계단 부금을 틀고. 암튼 그래가지고 휴게실에서 혼자 쉬고 있는데 모자가 그냥 모자 하나가 바닥에 쿵 떨어졌는데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묘하게 그날따라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그래서 뭔가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 상태로 나가서 쉬었던 걸로 기억을 해. 근데 이거 너무 노래가 웅장해가지고 묻힌다 요 목소리가. 잠깐만. 다시 이걸로 틀고. 암튼 그런 라이트한 썰이 하나 있었고 마지막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라이트한데 유가 이제 집에 들어왔단 말이지. 이제 동생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집을 들어와서 현관문을 열고 우리가 그 여닫이 문이 있어. 현관 중간에 중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중문을 열고 들어갈 때 동생이 앞에 있었거든. 그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유의 방이고 직진을 하면 안방이야. 근데 유 동생이 이렇게 꺾어가지고 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 그 유가 핸드폰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동생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쟤 왜 안방 들어가지? 아니야, 왜 내 방에 들어가지? 하고 그냥 말았어. 그리고 그 상태로 TV 봐야지 해가지고 안방으로 가는데 안방에서 동생이 나오는 거야. 아니 이렇게 보면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분명히 내 방으로 들어갔던 애가 이게 각도가 말이 안 되잖아. 거리도 있는데.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왜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지? 근데 진짜였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 왜 여기서 나와? 이렇게 했더니 왜 나 일로 들어왔는데 왜 그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방금 들어오자마자 내 방으로 들어갔잖아. 근데 왜 네가 안방에서 나와? 이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안방으로 바로 들어왔다는 거야. 분명히 동생으로 보이는 그게 내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뭔가 내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옷 갈아입으려면 내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안방에 좀 있다가 내 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 그때도 느낌이 되게 안 좋았어. 암튼 요런 라이트한 썰을 가져와 봤다. 맨날 유가 겪었던 현실 공포만 들고 오니까 이번엔 좀 라이트한 걸 들고 와볼까 해서 요런 거를 가져와 봤지. 그렇다면 오늘 꼬꼬 공포 동아리의 메인 컨텐츠 도시 괴담에 대해서 우리 꼬공동위원들과 함께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어. 더우니까 에어컨을 살짝 틀고. 자, 도시 전설, 도시 괴담.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져서 모두가 공포에 떨었던 몇 가지 그런 괴담들이 있지. 오늘 유가 꼬꼬들이랑 같이 알아볼 괴담은
빨간 마스크와 자유로 귀신이야. 요 두 개에 대해서 유가 조금 조사를 해보았다. 조사를 해봤는데 이 조사한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토크를 좀 해볼까 해. 나와 왜 숨어있어? 자, 그렇다면 빨간 마스크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해. 예전에 진짜 빨간 마스크 때문에 너무 집에 가기 무서운 거야. 암튼 자, 빨간 마스크 이 괴담은 약 1970년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고 해. 일본에서 유래된 귀신이었다.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 초등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도시 전설이다. 일본에서는 입이 찢어진 여자라고 해서 쿠치 사케 온나라고 불리었다고 해. 한국에는 90년대 초반쯤에 상륙을 했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유행을 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빨간 마스크라고 하니까 마스크 색깔이 빨간색이잖아. 근데 일본에서는 하얀색 마스크를 쓴 그 괴담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 이제 빨간 마스크 하면 시그니처 대사가 있잖아. 나 예뻐? 나 예뻐? 나 예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너무 무서워서 예뻐요 라고 대답을 하면 그 빨간 마스크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싹 내리면서 그 쫙 길게 찢어진 입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래도 이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입도 똑같이 찢어버린다고 하지. 그래서 예뻐요 라고 하면은 내가 죽는구나. 그럼 안 예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예뻐요 라고 대답하면은 화가 나서 낫이나 가위 등의 흉기로 살해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아니 이거는 그냥 뭐 어차피 죽는 거잖아. 약간 이거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 빨간 마스크가 일본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잖아. 이게 일본 귀신과 한국 귀신의 그런 정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 유튜브로 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한국은 그 한해 정서라고 해서 귀신이 생전에 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 미련이 있어. 내가 풀지 못한 나의 그런 한이 있어. 그렇게 된 귀신을 이제 만나면은 그 귀신이 가지고 있는 한 있잖아. 원한 같은 거. 그치. 그러면은 그 한을 풀어주면 귀신이 이제 성불하게 되는 그런 식의 공포 영화가 꽤나 많잖아. 그 귀신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 이 귀신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고 올라가. 성불을 하셔. 근데 일본은 원이라고 해야 되나? 원의 정서였나? 그게 좀 달라가지고 그냥 만나면 죽는 거야. 내가 꼬꼬들에게 가진 그런 악의적인 마음이 없는데도 그냥 유가 귀신이야 만약에 그럼 꼬꼬들을 만났어. 그럼 그냥 꼬꼬들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이 누구라도 그 아무나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일본 귀신은 만나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근데 그 빨간 마스크 괴담이 예뻐요라고 해도 죽고 안 예뻐요라고 해도 죽잖아. 아마 이거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러한 게 또 일본의 원의 정서에 맞는 그런 괴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든다. 일본 귀신님들은 나 일본 여행 못 가겠다. 너무 무섭다. 그냥 잘못 걸리면 운이 좋지 않은 거잖아. 응? 운 안 좋아서 시달리게 되는 거고. 암튼 그래서 이 대처법이 또 있더라고. 빨간 마스크 대처법.
이게 일본에서 돌았던 대처법 같은데 포마드라고 3번을 외치면 귀신이 싫어해서 도망간다는 설이 있대. 이것이 일본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 혹은 엿, 끈적거리는 엿을 주면 입이 붙어버려서 도망갈 수 있다는 설. 잠깐 입을 이렇게 붙게 만들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세상에. 아, 그리고 중간 애매모호한 답변 있잖아. 예뻐요? 안 예뻐요가 아니 그냥 그래요 라고 대답하면 이 빨간 마스크가 고민을 한대. 빨간 마스크가 고민을 하는 사이에 도망칠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아니 무슨 대답을 해도 죽이면서 중간 애매하게 대답하면 그걸 또 고민한다고? 암튼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빨간 마스크 하면은 우리 꼬꾸들 학교 괴담 기억나는가? 개견! 아 맞아 빨간 마스크가 개를 무서워한다고 했잖아. 너무 추억이야. 맞아. 아 그런 것도 있었다. 쏘다요. 그래서 이 빨간 마스크를 보니까 유가 생각이 난 게 있어. 학교 괴담 있잖아. 우리 학교 괴담에 사실은 빨간 마스크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거. 근데 이게 방영이 중지가 되어서 빨간 마스크 편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빨간 마스크 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왔지. 자, 원래는 애니메이션 학교 괴담의 3화로 방영이 될 예정이었으나 공개가 취소된 미공개 에피소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빨간 마스크, 입이 찢어진 여자를 담은 예고편이 나오며 3화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방영이 되지 않았지. 아마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오! 이 예고편을 꼬꼬들이랑 같이 봐보고 싶어가지고. 자, 보자. 어디야? 얘가 이렇게 사고고 빨간 마스크 학교 괴담 예고편 같이 봐보자. 남아 어딨어? 여기다. 이렇게 싹. 짜잔. 부금을 잠깐 끄고. 뭔가 지금 사이즈가 애매한 것 같아서 다시 유를 좀 줄인 다음에 다시. 무서워. 유이 리아 언니, 마리아 언니 너무 좋아했는데. 암튼 요렇게 학교 괴담 3화로 방영이 될 예정이었으나 공개되지 않았던 빨간 마스크 에피소드가 있었다더라를 나눠보고 싶었지. 너무 궁금해.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한데 솔직히 예고편까지 있는 거면은 스토리도 완성이 된 상태 아니었을까? 아 보고 싶어. 그래서 이 빨간 마스크 안에 있던 장면을 좀 나눠서 이제 다른 회차에 중간중간 이렇게 넣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 세상에나.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 아니 학교 괴담하니까 생각난 건데 꼬꼬들은 학교 괴담 에피소드 중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무서웠어? 이유는 경태가 사진 찍었던 거. 가라귀신. 나는 가라귀신 그렇게 안 무서웠는데 다들 가라귀신 무섭다고 하더라고. 아마 그런 어렸을 때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만 노린다는 그 설정이
그걸 보던 우리 꼬꼬들도 아이였으니까 그래서 무서움을 유발한 게 아닐까. 맞아! 유 목 없는 오토바이. 근데 솔직히 목 없는 오토바이는 1등이라고 생각해. 아무튼 말을 마저 하자면은 그 택시 교통사고로 그 여성분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위치에서 경태가 우리 등장인물 있잖아. 영빈이랑 리아 언니랑 이제 그 동생이랑 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철도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집에 와서 사진을 인화해 보니까 리아 언니 어깨에 손이 턱. 근데 이 손이 점점 팔이 나오고 미아 언니의 목을 감싸고 막 언니한테 막 들러붙는 식으로 그 에피소드 진짜 무서웠고 간호사 귀신 그 얼굴이 그 간호사 귀신 얼굴이 진짜 너무 무서웠어. 아우 그 괴담 레스토랑 복사기에 끼 그것도 그 여자 얼굴이 너무 무서웠는데 그 간호사 귀신 얼굴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것도 좀 지릴 뻔했다는 거. 그거랑 우리 꼬꼬가 얘기한 목 없는 사나이. 목 없는 사나이까지 해가지고 그렇게가 제일 무서웠다. 마마마. 자 그렇게 빨간 마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 아니 사진을 띄워놓고 얘기할까 했는데 사진을 띄우려면 유호가 사진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 저장을 하고 어떤 사진이 좋을지 골라야 하고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잖아. 무서워서 못하겠는 거야. 무서운 거야 사진을 가져오기가. 그래서 사진은 띄울 수 없었다. 오! 학교 괴담 엔딩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빨간 마스크가 나오는구나. 세상에나. 마마마마. 아 그게 빨간 마스크야. 대박. 아 궁금해. 이 에피소드 너무 보고 싶은데. 아 정말. 아무튼 이렇게 빨간 마스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탐구를 해보았다. 이게 빨간 마스크는 괴담이다 보니까 목격된 썰이나 그런 거는 없었다는 거.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유로 귀신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어. 자, 유는 빨간 마스크도 빨간 마스크인데 이 자유로 귀신이 정말 무서웠어. 약간 그런 시각적인 생김새의 공포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유가 가라 귀신이 별로 안 무서웠던 게 안 무섭게 생겼거든. 그냥 할머니처럼 생겨가지고 안 무서웠어. 생김새가 중요해. 그래서 간호사 귀신, 목 없는 사나이, 빨간 마스크, 자유로 귀신, 약간 처녀 귀신, 그러니까 이런 게 더 무섭다. 자, 자유로 귀신에 대해서 그렇다면 얘기를 해보자고. 자유로 귀신은 2000년대 중반쯤에 연예인들과 운전하시는 분들의 목격담이 공중파 방송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실화 기반형 도시 전설이다. 자유로 귀신은 목격했다는 썰이 존재한다는 거. 나는 보고 싶지 않아. 무서워. 자, 자유로에서 주로 새벽 시간대에 도로에 커다란 검정 색깔의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여성이 히치하이킹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차를 세우고 그녀의 그 여성분의 얼굴을 보면 선글라스인 줄 알았던 게 사실은 선글라스가 아니라 눈이 크게 뚫려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자유로 귀신을 이렇게 그리거나 해가지고 이미지 들어가면 자유로 귀신 그림 같은 거 일러스트 되게 잘 뜨잖아.
아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 막 어렸을 때 무슨 게임하다가 갑자기 갑툭튀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자유로 계신 얼굴 같은 거 막 튀어나오고 아 이게 너무 싫었어. 운전하다가 이제 새벽에 웬 사람이지? 하고 차를 세워서 봤더니 안구가 없는 텅 빈 눈구멍이었다. 뭐 이런 게 있었고 여러 연예인분들이 또 자유로 귀신을 봤다 하는 그런 썰을 푸신 게 있었지. 보자. 이제 연예인분들의 이름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 보자. 꽤나 그 당시에 유명했던 분들이 자유로 귀신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지. 어디 갔지? 유가 찾은 조사연 정보가 있는데 그게 좀 날아간 것 같은데? 썼나 빡가나 이럴 수 없어. 잠시 조정 시간이 있겠습니다. 부금을 좀 더 키워야 되나? 이렇게. 아, 맞아. 그래서 이게 솔직히 눈이 그렇게 크게 구멍이 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거잖아. 눈 양쪽이 그렇게 크게 떨려 있는데 어떻게 살아 있어, 사람이? 응? 물론 우리 공포를 사랑하는 꼬꼬공포 동아리 회원님들과 나 아사마치오는 그분들이 존재를 믿겠지만 그래서 이제 피로나 환각, 극심한 피로, 이제 운전 같은 거를 계속 하다 보면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뭐 잘못 본 게 아니냐라든지 교통사고 괴담에 변형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 자, 그러고 테이크 3. 아, 맞아. 찾았다. 이제 연예인들이 직접 풀었던 그 썰을 얘기를 해볼까 해. 개그맨 분께서 자유로 귀신을 목격했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새벽에 스케줄을 마치고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쪽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신 거야. 근데 차창 밖을 보는데 갓길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걸 발견하신 거지. 그래서 그 개그맨 분께서 무심결에 어머, 저 여자 좀 봐. 이 시간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네? 라고 매니저에게 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매니저가 아무도 없는데요? 누나 피곤해서 헛것 보신 거 아니에요? 라고 답변을 한 거지. 근데 차가 그 여자의 바로 옆을 지나치는 순간 그분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대. 선글라스를 낀 줄 알았는데 선글라스가 아니라 눈 위치에 주먹만한 구멍이 뻥 뚫려 있었고 그 속은 끝을 알 수 없는 검은 공간뿐이었다면서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괴했다 라는 얘기를 하셨지. 두 번째, 이분도 개그맨이라고 해야 하나? 예능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늦은 밤에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신 케이스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자유로를 달리고 있었고 안개가 아주 자욱했다고 해. 근데 도로가에 한 여자가 서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차를 좀 세워달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계셨던 거지. 이 새벽에 여자 혼자 위험하겠는데? 라는 생각에 차를 그 여성분의 가까이 대서 멈춘 거야. 아니, 멈추려고 했는데 뭔가 라이트가 여자의 얼굴을 비출 거 아니야. 자동차의 라이트가 그 여성분의 얼굴을 비추는데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풀악셀을 밟아서 그대로 그냥 직진을 하셨대. 또 똑같은 외관이 묘사가 되는데 얼굴이 굉장히 창백했고 눈 부위만 마치 검은색 크레파스로 칠해놓은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다들 비슷한 외관을 얘기하고 있지. 이 정도면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냐고. 어떻게 다른 시간에 아니 같은 장소인데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긴 그걸 봤다니까 너무 소름 돋네. 그 뻥 뚫린 새까만 눈구멍과 마주치는 순간 이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급히 도망가셨다고 해. 마지막 세 번째. 이분은 또 매니저와 함께 이동을 하고 계셨던 중이야. 자유로를 매니저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이렇게 지나던 중이었는데 길가에 기묘한 차림을 한 여성이 서 계시는 걸 또 본 거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세워주려고 했는데 이분은 무서워서 빨리 가달라고 재촉을 하셨대. 근데 분명히 그 여성분을 지나쳐서 한참을 달려왔는데 다음 구간 가로등 아래에서 그 여자가 똑같은 자세로 다시 서 있는 거를 목격하게 된 거지. 분명 아까 지나쳤는데 똑같은 자세에 똑같은 여자가 똑같은 자세로 그 길에 서 있는 거야. 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여자는 마치 순간이동을 하는 것처럼 다음 가로등 밑에서 차를 또 기다리고 있고 또 다음 가로등 밑에서 또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이분이 또 말씀하시는 게 묘사가 똑같은 게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시꺼먼 구멍이 있었다. 무서울 정도로 표정이 없이 무표정하게 차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렸다고. 오싹오싹하다. 응? 근데 이게 자유로다 보니까 이런 거 잘못 봐가지고 운전을 잘못하게 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잖아. 너무 무섭다. 근데 이 자유로 귀신 썰 볼 때 나는 이 귀신은 진짜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이거 진짜 같은데? 라는 좀 묘사가 다 정확한 것도 있고 실제로 봤다고도 하고 자유로가 이게 접할 수 있는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 원래 운전할 때 이상한 느낌이 들면 앞만 봐야 돼요. 유는 택시만 타고 다닐 거긴 한데 대중교통 잘 되어 있고 차를 타도 택시만 타고 다닐 거긴 한데 기사님께서 뭐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하면 기사님 앞만 보세요. 앞만 보고 가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과연 빨간 마스크와 자유로 귀신은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어떠한 현상일까? 그저 망상일까? 환각일까? 아니면 정말 존재하는 어떠한 영혼인 것일까? 미스테리합니다. 미스테리 꼭요! 아무튼 이렇게 빨간 마스크와 자유로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 유감 이 연예인들께서 겪었던 그런 공포썰 중에서 기억에 남는 썰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풀어볼까 해. 그 데프콘님께서 겪으셨던 공포썰인데 나는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 잠깐. 그 운전하시다가 만났던 그건데 맞아. 너무 그런 거 아니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다. 오. 야똥. 자, 이게 데프콘 님이 겪었던 공포 실화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산 능선 관련한 공포 썰이 있어. 이분이 이거 운전할 때 아니었나? 옆좌석? 유튜브로 영상을 직접 같이 보는 게 나으려나? 잠깐만 기다리게나. 이거를 유가 같이 일하던 언니가 이제 우리가 근무를 같이 하게 되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옆을 보고 이제 눈을 마주치고 수다를 떨 수 없으니까 앞을 보고서 이렇게 복화술로 얘기를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내가 언니들한테 이렇게 같이 이제 교대로 바뀌는 언니들마다 언니 오늘 비 오는데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또 다음 타임 언니한테도 언니 오늘 비 오는데 우리 무서운 얘기 할까요? 막 이렇게 공포썰 좀 얘기해달라고 막 그거를 했거든. 근데 한 언니가 겪었던 공포썰도 많았고 지금은 그 언니가 겪었던 가위썰이 기억이 안 나. 무서운 게 있었는데 그 언니가 이 데프콘님의 공포썰을 맛깔나게 풀어줘가지고 내가 손님들 다 지나다니는데 앞에 보고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상태로 비명을 질러버린 거야. 하고 근데 거기 이제 울리잖아. 공간이 넓으니까 목소리가 울릴 거 아니야. 이제 분주하게 쇼핑하던 고객님들이 나의 소리를 듣고 이제 다 나를 쳐다보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지. 언니가 조용히 해야지. 비명을 지르면 어떡해 하면서 막 혼내고. 근데 언니가 너무 무섭게 썰을 풀었는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다. 자, 영상을 준비를 여기 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슉 빼서 올려서 아우치. 자, 어딨냐. 이거를 해서 이거를 유튜브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여기다. 이거야. 이거를 이렇게 싹 해서 오케이. 바로 이 영상이지. 이게 유가 들었던 무서운 공포썰. 그 언니가 풀어주는 게 진짜 무서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유가 옆으로 싹 까고 싹 오케이. 소리를 싹 키워서 자, 다 같이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겪은 얘기인데요. 전 정말 한 1년 동안 그냥 멍하게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리는가? 근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잠을 못 자요. 진짜 내가 잠을 못 자요. 엄마랑 같이 자요. 그래요. 오늘은 너무 웃겨. 잘 들려. 다행이다. 등골이 오싹하다. 이렇게 무서운 썰 해주는 거 좋았는데. 사실 고등학교를 남양 특집만을 기다렸지. 그러더라고. 차
차를 타고 이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요? 다니는데 제가 이제 늘상 가던 코스가 제 학교에서 국도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대천 앞바다가 딱 나와요. 그래요? 그날도 이제 제가 후배랑 같이 그 후배가 시간이 비길래 우리 같이 그러면 뭐 오빠랑 대천 앞바다 한번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조개구이를 먹고 오는데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비가 진짜 억수로 오는데 그때 이제 잘 틀어놨던 노래가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 디셈버. 예. 딱 어차피 틀어- 그런 거. 아니 이제 세기를 박아야 되니까 멘트 날리고 오빠 너밖에 낭만 없고. 있다. 낭만 넌 있지 나의 않냐? 모든 것. 만나요, 오늘. 이렇지 오빠 않으면 너밖에 없고.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이제 운전을 천천히 갔어요. 너무 꿀길이라 위험하니까 천천히 가는데 와이퍼는 세게 틀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멘트를 날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우산을 딱 들고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근데 이제 싹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개그맨은 달라.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냥 태울 걸 그랬나 잘못했나 지나갔는데 그 여자를 지나가고 이제 계속 또 쫙 가면서 이제 계속 노래를 듣고 가는데 진짜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능선 있죠, 능선. 아까 그 여자가 공중에 떠가지고 우산을 들고 아 소름 돋아 진짜 미치겠네. 하는데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능선을 따라 달려온다고요? 예, 공중에 떠가지고 다리가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진짜 소름 돋아. 몇 번에 들어도 소름 돋아. 아 미친. 여자분도 본 거예요? 예? 여자분도 같이 본 거예요? 같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좀 전에 뭐였냐고. 근데 막 애가 이제 놀래가지고 막 오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닐 건데 뭐 보통 이제 귀신 보면 막 주문해 오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둘이 이제 종교학과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할게 없는 거야. 너무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뭐 종교학과 해야 되겠어요. 진짜 웃기지 않아? 그래서 울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자기 높이 하면서 이제 아, 웃겨. 복음서를.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갔어요. 가지고 우리가 잘못 본 걸 거야, 잘못 본 걸 거야, 정말 잘못 본 걸 거야. 그렇죠. 네, 그렇게 위로를 하고 이제 그 친구를 집에다 태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 쪽으로 와가지고 한숨을 쉬고 뺑배를 보는데 뒤에 이딴 거 뒤에 그 여자가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식으로 뺑미를 뒤에 그냥 뒷좌석에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 너무 무서워. 거기에 내가 쓰러져가지고 잤다니까요. 그리고 기억이 거기까지 온 거야. 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어떻게 좀 해봐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공포 모드인데 여기는 둘의 사랑을 지금 불도 빨갛고 지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무섭다 진짜. 앞만 보고 운전해야 되겠는데 이거. 너무 소름 돋아. 이렇게 유가 들었던 연예인 공포썰 중에서 요것도 무서웠고 이렇게 공포썰 영상 같이 보니까 재밌네. 이거 말고도 그 좀 무섭게 들었던 공포썰이 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꼬꼬공포 동아리 하면서 차차 같이 들어봐도 괜찮겠다. 히히. 자, 이렇게 오늘은 빨간 마스크와 자유로 귀신에 대해서 탐구를 조금 해봤지. 이게 생각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끝내기는 아직 좀 아쉬우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공포썰을 또 몇 가지 낭독을 해보고 끝내볼까 해. 유가 목 건강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살짝 짧게 해서 목을 아낀 다음에 수요일 날 노래를 할 수 있게 컨디션을 완성해 볼까 하거든. 자, 이번 주 수요일엔 정말 노래를 꼭 하고 말겠어. 자, 그렇다면 얘 또 공포 짤이 없는 걸로 찾아야 돼. 제발 짤 없어야 돼. 제발. 어우. 뭐가 좋을까?
짤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 게 많아? 야다요. 이하다요, 이하다요. 하이.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 이거? 아, 이거 무슨 짤인데 너무 무섭게 생겼거든? 이거 같이 봐도 되는 건가?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 아우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크지? 여기 싹 자르고 나 짤죽이라 해가지고 갑자기 막 갑툭튀 할까봐 응? 무서운 거 막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블로그에서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봐. 이거 CCTV 스티커 붙이라고 해서 확인하려고 복도 찍은 거거든? 이 사람 형체 뭐 같아? 키가 너무 커. 우리 복도 천장 3m가 넘거든? 사진 찍어 놓은 거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보여 꼬꼬들? 천장까지야. 아우 너무 무서워. 어떡해 이렇게. 쉣.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너무 무서워. 이게 보통 사람 키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 너무 크잖아 이거. 어머. 띠랑 유한식띠 오늘도 화이팅. 고마워 꼬꼬. 오늘도 히읗 티읗 화이팅! 아니 이거 너무 무섭다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이게 그건가? 약간 그 키 큰 귀신, 팔척 귀신. 팔척은 이거 말하진 않겠구나. 팔척 귀신? 우리 팔척 귀신도 좀 탐구를 해볼까? 말 나온 김에. 자, 그래서 무서워.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서 공포 썰을 몇 가지 작성하신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어. 나는 책상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었고 언니는 침대에서 일기를 쓰고 있는데 키가 엄청 큰 사람이 자꾸만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얼만큼 크냐면 방문이 가슴팍에 와서 방문이 가슴까지 온다는 거야. 아예 어깨부터는 안 보일 정도로 엄청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언니랑 나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각자 할 일 하면서 들어오려고 턱턱 부딪히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대. 꿈속에서 키 큰 사람이 방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이제 각자 할 일을 한 거지. 언니랑 글쓴이는. 그러니까 이제 이 키 큰 귀신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려다가 포기하고 돌아갔다. 뭐 이런 꿈을 꿨다고 하네. 근데 요즘에는 자꾸만 지 몸을 조금씩 자르고 와. 3일째까진 못 들어왔는데 그제는 발목으로 문 앞에 서 있었어. 이거 꿈이 이어지네. 나는 이어지는 꿈을 꾼 적이 한 번 있었나? 또 기억이 안 나네. 지 발을 자르고 들어온 거야. 근데도 못 들어왔거든. 어제는 종아리 반까지 자르고 왔는데 처음으로 어머 깜짝이야. 놀랬잖아. 학교 괴당 부금이 쿵 하고 시작해서 깜짝 놀랐잖아. 하고 꼬꼬들 놀랐어 지금.
아, 머리가 아파. 너무 놀랬더니. 잠깐만. 그래, 차라리 이부금을 틀자. 아, 어지러워. 그 순간적으로 갑자기 놀라면 머리 핑 도는 거 알지? 오늘 꼬꼬 이거 꼭 발음도 안 돼. 꼬꼬 공포 동아리 하기 전부터 으쓱으쓱했는데 오늘은 늦기 전에 집으로 뛰어가야 되겠어. 너무 무서워. 옛날에는 무서움을 잘 못 느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조금만 무서워도 온몸에 털이 바짝바짝 쓰지? 나 약해졌나? 암튼 그래서 어제는 종아리 반까지 자르고 왔는데 처음으로 어깨가 보였어. 그래도 못 들어오고 문에 턱턱 걸리다가 돌아갔는데 만약에 다음 꿈에서 무릎까지 다 자르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 집은 기독교라 무당을 부르거나 구슬하거나 이런 건 못해. 나 너무 무서워. 아무 일 없으시죠? 건강하시죠? 부디 아무 일 없길 바라며. 이거 무슨 이것도 무서운 건가 봐. 또 사진이 있는데 너무 무서워. 잠깐만. 쉣. 무섭지만 이제 또 이런 시각적인 공포는 꼬꼬들이 재밌어 할 수 있으니까. 참. 뭐야? 아니 이거 부금 위에 이렇게 중간이 없어. 다시. 그 찜질방에서 셀카 찍었는데 연속 촬영인데 뒤에 아무도 없다가 갑자기 뒤돌아보는 여자 찍힌 거. 아주 선명하게. 머리도 발에 닿을 만큼 길고. 이거 사진이 있나봐. 꼬꼬들 옆에 있지? 나 스크롤 내린다. 뭐야? 봤어? 뭐야? 왜 어디서 소리 나는 거지? 쿵쿵 소리? 봤어, 꼬꼬들? 다시 보여줄게. 나는 감고 있는다. 보여? 얼굴 보여? 나 내린다. 너무 무서워. 잠깐만. 내려. 땀나. 씨, 개무서워. 물이 나요. 이렇게 소름 돋는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 그 외 사진 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거 있잖아. 남자친구가 자꾸만 이상한 곳에서 사진을 찍게 해요. 그거 알아? 남자친구분이 여자친구 사진 찍어주겠다고 이렇게 저기 가서 서봐. 이번엔 뭐 저기 가서 서봐. 사진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 막 이상해. 막 주차장 막 골목 틈이나 사람이 들어가기 애매한 좁은 틈이나 그런 데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 귀신이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사진 찍게 하는 거라고. 그 실제 사진이 있거든? 이건 다음 꼬꼬공포 동아리 때 그거를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어. 진짜 소름이더라고. 정자세로 찍게 심지어.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는 자기가 가가지고 셀카를 찍지 왜 여자친구 보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그러냐?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무섭잖아. 소름 돋아. 지금 땀나 무서워서. 암튼 요런 게 있었다. 무섭네. 오늘 꼬꼬공포 동아리는 조금 짧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짧고 무서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떠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같이 얘기하면서 탐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첫 번째로 가져와 본 게 이제 빨간 마스크와 자유로 귀신이었다. 이제 막 바다거북스프나 나폴리탄 괴담이나 또 이제 택시 괴담, 엘리베이터 괴담, 김민지 괴담, 뭐 약간 지하실 괴담 이런 거 참 보면은 사람들은 괴담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아우 나는 느끼고 싶지는 않아. 안 보이는 게 오히려 좋은 거지. 아 근데 자꾸만 그 감각적으로 털이 쭈뼛쭈뼛 쓰기는 한다. 아우 무서워. 암튼 어떻게 오싹오싹한 시간 되었는가 꼬꼬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짧지만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 하지. 재밌었다니 다행이구만. 약간 생각보다 분량이 좀 짧은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는 여러 개를 좀 들고 와봐야 되겠어. 좋아. 그렇다면 우리 꼬꼬 공포 동아리 회원님들 월요일 저녁 오싹오싹하게 어떻게 털이 좀 섰는가? 살짝 지리셨는가? 다음 시간에도 오싹오싹하고 소름 돋고 아주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컨텐츠로 들고 오도록 하겠어. 꼬꼬공포 동아리는 매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다음은 또 어떤 무서운 걸 가져올지 아주 입꼬리가 실룩실룩. 자 그렇다면 유는 내일은 휴방이고 수요일에 열창 홍코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어. 이번엔 제발 노래를 할 수 있기를. 노래를 못 부른 지 좀 돼가지고 이번 주에 진행하게 되면은 홍코노 그 수요일에는 J-pop, K-pop 나누지 않고 유가 부르고 싶은 노래 또 이제 꼬꼬들이 그때그때 추천해주는 노래를 불러볼까 한다는 거. 좋아. 그렇다면 어우 무서워. 오늘 뭔가 느낌이 좋지가 않아. 느낌이 왜 이렇게 싸한 것 같지? 아유, 암튼 자 그렇다면 우린 꿈에서 만나도록 하지. 오늘도 시간 내서 이 방송을 보러 와준 우리 꼬꼬들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 만나자. 유는 꼭 기억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 후후후. 꼭 기억! 그렇다면 안녕히 가시게나.